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으로 저희가 풀어보게 좀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딸과 아들의 고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입시 자료를 위조했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논란이 됐던 당시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들이 인턴 증명서, 예정 증명서가 활동 증명서를 보면 여기 인턴십 활동 증명서에도 활동 예정 사항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이 예정 증명서나 활동 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고,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제도를 장관 가족이 농락했다. 우리 국기마저도 문란하게 한 그 심각한 범죄가, 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한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학생의 자리를 빼앗는 매우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이 이제 의전원 갈 때 그 허위 인턴 확인서인가 그거와 함께 이제 제출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진중권 그 전 교수가 동양대 교수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조국의 반대편에 서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법원이 그 판결을 내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허위였다. 동양대 표창장. 저는 이거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딸 의전원에 관련된 거는 이미 허위 인턴 확인서도 이 부분도 법원이 함께 허위다라는 걸 판결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 부분입니다. 사실은 딸만 너무 부각되었고 그 당시 이제 아들 부분은 재판할 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서울대 이제 인턴십 활동 증명서 그 아들에 대한 거 그 부분도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죠. 허위였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과연 이 그 조국 부부가 대신 시험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히 그 이제 판결을 해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아들, 딸에 대한 그 입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국 부부가 농락한 거죠.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를. 사실 입시 제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민감하고 하고요.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제 지식인 부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그 법원에서 3년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재판 이렇게 안 해줘요. 판사들이 그 증인도 많이 안 불러줍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끊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끊고 저거 끊고 해갖고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하지를 않고요. 원하는 대로 재판 다 안 해줘요. 조국 씨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재판 다 이 증인들을 불러갖고 재판을 해준 것만 해도 이건 특혜입니다. 저희가 볼 그렇게 때는. 볼 수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구속이 조국 씨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불구속 상태로 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보통의 경우라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봐주면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사실 법정에서 증인 그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그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다 아시겠지만 김미리 재판장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김미리 판사에게 맡깁니다. 재판을 하게 하는데 계속 질질 끌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뭘 했냐면 갑자기 돌연 휴직을 해버립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판사 그래서 이 사건이 질질 끌게 되는 그런 배경이었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들이 이건 제 추측입니다. 많이 법정 위에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착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 조 전 장관이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여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이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교수님의 입장으로서 네. 이렇게 본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네. 이렇게 허위로 받을 수 있나? 사실 이게 상식적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사실이라면 상식적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그것도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법원에서 1심 판결 났지만 이제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됐죠. 예를 네. 들어서 뭐 본인이 재직하는 학교에 인턴 증명서를 본인이 만든다거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인턴을 하고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예. 자기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은 1심 판결은 일단 이거 문제가 있는 걸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아들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인데 사문서 위조하고 그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2심에서 이걸 가지고 다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심에서 또 법리적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일부 무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부분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낸 아들의 위조 그 인턴십 증명서 때문이에요. 이건 최광욱 네. 당시 의원실이 있는 변호사 그 로펌에서 받은 문서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조국 전 장관은 몰랐고 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한 일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이 부분은 무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건 것들 때문에 정경심 교수 같이 재판을 받았고 선고를 받았는데 1년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조국 전 장관이 그 형량이 선고되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뒤에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고 뭐 이랬다는 법정 스케치가 보도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제 일성이 뭐냐. 이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모펀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무죄를 받았다는 걸 집중 부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선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국립서울대학교의 법학 교수가 직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사문서를 위조했다. 국립서울대 법대 교수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처신은 유죄다 이겁니다. 또 하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진 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감찰 중단, 무마 정도도 아닙니다. 감찰 중단을 지시한 부분도 불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입으로 뭐라 그러냐. 8개에서 9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13개 중에 8개가 유죄고 5개만 무죄를 받은 거예요. 조국 교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무죄 받은 혐의를 숫자를 헷갈렸는지 차이가 4-5개 납니다. 네, 이런 세부적으로 부분들. 보자면은 좀 13개, 20개까지도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예. 있지만 본인이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 역시 이 앞으로의 법정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재판부는 또 이 조 전 장관이 이 아들의 위조 문서들을 2018년도 1학기 고대, 연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인턴 증명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해주세요. 아들이 어디에 이거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2군데 로스쿨에 지원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외과 입시할 때도 그 서울대 인턴 증명서 제출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돼 있는데 저희 아들 얘기로는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 내용은 대학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에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대학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걸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스펙을 위한 서류들이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대학원 입학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각 그 학교마다 뭐 최진봉 교수님도 교수님이시지만은 그 학교에 그런 규정이 다 있을 거고요. 예. 학교 규정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34조의 6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대학교 총장이 어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하여야 한다, 머스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대표적인 부정 행위가 뭐냐면은 위조나 변조가 된 서류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볼 것도 없이 만약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제출했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거 그 입학을 취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대 대학원에 그러한 그 서류를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럼 입학은 취소되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가 아마 그 조민 씨 관련한 뭐 의전원이나 이제 그런 문제랑 거의 뭐 똑같은 것인데 예. 이번 판결도 그랬지만 지난번 정경심 교수 판결에서 재판부가 고등법원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식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전원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선발할 기회를 놓쳤다.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 그다음 그때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예. 봤을 때 조국 교수도 비슷한데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했다. 이게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다. 반성도 안 하고 이런 네. 이야기를 정경심 교수 때 했었는데 지금 조국 교수는 그때 벌써 한 1년 전 그 판결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